저희 오늘 처음 앞으로 좀 모셔볼 대표님은 배땡진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지금 월 매출 전업이시죠, 대표님? 아, 네. 지금 월 매출 4,500만 원에 영업이익률 20%라면 지금 월에 한 900만 원을 버셨는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쇼핑몰? 5개월 차? 5개월 차. 알겠습니다. 5개월 만에 월 순수익 900만 원 버셨고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진짜 사업 결심하고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했고, 저도 똑같이 이제 막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따로 뭐 편법은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저도 상품 다 도매국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충분히 매출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성 재고 없어요? 악성 재고는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막 엄청 많이까지는 아닌데 그냥 가격 좀 낮춰서 팔면은 대부분 팔리긴 팔립니다. 네. 그냥 박수 한 번만. 네. 다음 이제 이땡미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지금 매출 1,700만 원인데 월 순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시고 부업이시고 소감 한마디만. 네. 정말 앤더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그런 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꾸준히만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그래서 우선은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소싱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 저의 수신 기준은 우선 도매국 상품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기 전에 엄청 많이 봐요. 네이버, 유튜브, 다른 셀러 페이지 그거를 좀 많이 확인을 하고 첫사랑 같은 거 같아요. 느낌이 와요. 그냥. 근데 이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느낌적으로는 하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땡희 대표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와우. 대표님은 지금 월 순수익이 750만 원. 월 순수익 750만 원 달성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는 다음 달이 되면 쇼핑몰 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앤더슨 대표님 만나고 여름 시즌에도 거의 월 한 1,500씩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매국에서 가져온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한 2곳 정도 샘플링을 받아서 똑같은 상품을 근데 하나는 조금 이제 마감이나 이런 게 안 좋았고 한쪽은 좀 괜찮아서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계속 팔다 보니까 매출이 저렇게 됐습니다. 결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땡수 대표님. 네. 저희 대표님은 1기 때부터 저랑 동고동락을 하셔가지고 월 매출 7천을 찍으셨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표님은 한 3년 안에 월 매출 5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7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서 그 1년 뒤에도 여기 나오셨잖아요, 지금. 나오면서 그냥 지난 동안 어땠는지, 왜 계속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앤더슨님 방향대로 계속 진행하니까 계속 터지는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그 판매 전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앤더슨님 이 코칭을 계속 해주시니까 또 의지할 수 있게 포기 안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더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전에는 주문 처리를 끝내고 소싱을 이제 오후에는 1시, 한 3시까지는 소싱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정해놓고 시간이 너무 지체지면은 그만하고 이제 빠르게 판단해서 그냥 바로 일을 처리해요.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아니, 저는 1년 전에 시작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냥 필사를 많이 했어요. 네이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땡근 대표님. 네. 대표님은 지금 거의 뭐 전설이죠.
매출이 5천만 원인데 월 순수익 2천만 원이신데 그럼 뭐 비결이라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품을 뭐든지 할 때 마진을 무조건 10,000원 이상 안 가져가는 거면 하질 않습니다.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고 제가 되게 단순해서 가져올 때 한국으로 갖고 왔을 때 모든 비용을 다 포장했을 때까지 10,000원 이상이 돼야 저는 일단은 갖고 오고요. 그리고 뭐 샘플로 했을 때 보통 20-30개를 갖고 오되 그게 악성 재고냐 아니냐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즌 제품 같은 경우는 20-30개를 갖고 와도 어차피 이게 안 팔린다 하더라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한 달, 2달 내에는 20-30개가 뭐 마진을 안 보더라도 대부분 다 팔리기 때문에 악성 재고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서 네. 가장 단가가 비싼 제품 많이 남는 건 하나 25,000원 남고요. 그리고 낮은 건 똑같이 10,000원 정도. 예. 이 사입은 보통 1년 이제 사입 앤더슨님한테 배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 한 지가 리셀 1년, 구매 대행 1년,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때부터 아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썸네일이나 뭐 이제 우류가 상세 페이지가 좀 많이 중요하지만 그 밖에 뭐 부족하면은 기능적인 뭐 제품들 위주로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매출로 또 많이 이제 뭐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매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상세 페이지를 뭐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이렇게 또 응원을 한다는 의미로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땡별 대표님. 네, 대표님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최근 한 달? 700만 원 정도 나오시고 최근 한 달 등록은 몇 개 하셨나요? 3개. 3개 하셨고 최땡민 대표님. 네, 대표님 최근 한 달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저는 한 600 정도. 600만 원 정도. 박땡인 대표님. 네, 대표님 지금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850만 원 정도. 대표님은 뭐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중국 상품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중국 상품 해도 된다. 월 매출 3천 이상? 그러니까 월 매출 3천 이상이 아니면 중국 상품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오픈마켓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격을 내린다. 두 번째는 상위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으로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키워드에서 1페이지 상단에 꽂는 사람들. 그랬을 때 상위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노출은 품절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품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대표님들도 중국에서 사입을 하다 보면 잘 팔리면 또 가져오고 잘 팔리면 더 많이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악성 재고가 언제 쌓이는 거냐면 처음에는 5만원치 사보고 잘 되네? 그 다음 10만원치 사보고 잘 되네? 20만원치 사보고 그 다음에 30만원치 사보고 점점 늘릴 거잖아요. 사입량을 점점 늘리는데 그러다가 대표님들이 한 3차, 4차, 5차 사입쯤 가면 결심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와, 이거 잘 팔리겠다. 200만 원 사입한다. 그래서 언제부터 안 팔리냐면 딱 내가 결심한 순간부터 정확하게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와, 이거 진짜 미친 것 같다. 내가 딱 결심해서 많이 가져온 순간부터 그때 재입고하면 그때부터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결국에 로켓그로스는 내가 재고를 사서 재입고 되기까지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죠? 1688 주문하고 창고에 있고 잡히기까지 3주가 걸리는데 내가 그 키워드, 내가 중국 상품을 소싱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도 딴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봐야 돼요. 대표님들이 1월에 중국 사입을 10만원을 진행한다는 건 이미 잘 팔리는 사람을 봤다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 잘 팔리는 사람은 24년 9월부터 진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경쟁자가 24년 9월에 진입했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잘 팔린다. 그러면 어때요? 1월 1주차에 주문하고 1월 3주차에 이제 2차 사입 뭐 20만원 입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사입은 언제냐? 1월 3주차에 들어가서 또 잘 팔린다를 확인하면 1월 한 4주차에 주문을 해서 2월 3주차에 40만원 입고 이게 또 잘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때 와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뭘 한다? 이제 200만 원 사입을 결정. 그 다음에 사입 결정한 게 3월 3주차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 하나도 안 팔림. 왜 이때부터 하나도 안 팔리냐면 결국에 상위 노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은 누가 먼저 그 키워드에 정해진 리뷰를 달성하는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의 기본 이론인 건데 원래 시장이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딱 1등, 3등까지만 돈을 법니다. 쇼핑몰 키워드도 똑같아요. 그 키워드가 열리자마자 1등, 3등까지만 돈을 버는 싸움인데 누가 먼저 1등부터 3등 안에 들어가느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경쟁자가 맨 처음에 시작을 진입을 했어. 근데 대표님이 이때 사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차 사입 때 점점 잘 팔리잖아요. 순위도 점점 오르겠죠. 그러다 품절이 나면 순위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진 상태에서 품절 기간이 있다가 또 재고를 넣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순위가 떨어졌으면 경쟁자가 위에 채우겠죠. 그러면 사실은 2차 사입부터는 1차 사입만큼 폭발적으로 안 팔립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꾸역꾸역 팔리다가 2차 사입도 됐어. 그럼 또 품절. 그러면 대표님이 1, 2차 사입 잘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쟁자도 잘 팔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순위 다 위에 먹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3차 사입하면 좀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팔리고 팔려서 대표님이 또 순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품절이 와요. 그러면 이때는 보세요. 지금이 3월 3주차인데 지금 10월부터 해서 한 6달이 지났죠. 그럼 이미 경쟁자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4차 사입을 하면 이미 대표님은 순위는 떨어졌고 위에는 상대방들이 다 있어. 그럼 이제 안 뚫리는 거죠. 안 올라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입을 대표님이 한다고 해봤자 상위 노출을 못 시켜요. 가장 큰 문제는 상위 노출을 못 시킨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중국 상품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3천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내가 15개를 올린다. 그러면 한 12개가 도매국 상품이 돼야 되고 아니면 위탁 판매 제품, 도매처 제품이 돼야 되고 나머지 3개가 1688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매처에 있는 상품들로 하시고 와 이거는 진짜 잘 되겠다. 이 상품 진짜 좋다. 그런 것들만 위주로 도매처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땡연 대표님. 대표님은 한 달간 그 지금 30일 매출이 얼마 되시죠, 대표님? 4,200만 원. 대단하십니다. 최근 한 달 상품 업로드 몇 개 되셨나요? 3개. 대표님은 요새 얼마나 나와요? 그 순이익률이? 조회수가 좀 좋아져가지고 네. 한 20%. 오. 그러면 월에 한 7, 800을 버시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시네요. 네. 성땡연 대표님. 오, 대표님 지금 최근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2,600이요? 오, 좋습니다. 최근 한 달간 등록은 얼마 하셨나요? 4개.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얼마나 나와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얼마나 나오나요? 10% 정도. 알겠습니다. 요새 조금 좀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즌 상품 위주로 하면 될지. 둘 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봄이고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계절 상품 많이 올려보시고 제가 오늘 좀 다양한 그런 방식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매출이 내가 지금 좀 나온다, 매출이 한 3천 이상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 4월, 5월부터 여름 시즌을 좀 세게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름 시즌을 세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 OEM 제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매처를 많이 따놓으면 좋아요. 여기서 작년에 지오캠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아실걸요? 여름에 뭐 잘 팔리는지, 어떤 키워드 뜨는지. 뭐 예를 들면 넥밴드 선풍기나 아이스 넥밴드나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만 조사해보면 뭐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좀 보기만 하면 여름에 잘 팔리는 애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런 걸 기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계절 상품 많이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땡의 대표님. 대표님은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요새? 2,300만 원. 오, 그럼 지금 영업이익률은 얼마 나와요? 순이익은 얼마요? 16% 정도. 오, 되게 좋네요. 한 달간 등록은 몇 개 하셨나요?
9개나 10개.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뭐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쓴다. 네, 이것도 제가 톡방에서 많이 말을 했는데 막 뭐 이유시장 가고 뭐 1688 뭐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역 업체가 있으면 돼요. 무역 에이전시가 있으면 돈 주면 다 해줍니다. 이 키워드에 이 사양에 이렇게 OEM 제조 가능한 그 리스트 딱 적어서 주면 300만 원 주면 알아서 다 찾아옵니다. 공장 ABC 찾아가지고 샘플을 대표님 앉아있으면 보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법이 있고, 두 번째,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BM 얼마나 좋습니까? 배달의 민족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고. 근데 배달의 민족 일단은 그런 플랫폼들의 문제가 뭐냐면 입점을 시켜야 돼요. 음식점 입점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배달의 민족 초창기 뭐 했어요? 그냥 전단지 다 모아가지고 다 전화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 주세요. 여기 들어와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님들이 그 제품을 찾는 법은 많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내가 키워드 찾고 이런 제품 가져와서 하면 잘 팔리겠네? 딱 들어갔을 때 제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제품이 나오면 사실 그거는 안 좋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제품을 빨리 찾으면 경쟁자도 빨리 찾을 거고, 그래서 대표님이 그냥 1688을 100시간을 보고 있는다. 국내 모든 도매처들, 모든 공장들 100시간 동안 돌아다닌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도매처들이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찾다 보면 대표님들이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게 가격이 안 맞아서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맞아도 무조건 등록을 하세요. 마진율 뭐 0%로 세팅하든 10%, 20%로 세팅하든 등록을 하고 일단 무조건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10%여도 내가 팔 때마다 뭐 1,000원을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그 상품을 월에 3천만 원치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 어떻게 되냐? 그 도매처에서 이제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 잘 파시는 분 하면서 거기서 단가를 깎아줄 수도 있고, 그 도매처를 토대로 딴 곳들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 도매처나 제품 잘 찾으시려면 기도를 하면서 100시간 동안 구글을 돌아다니셔야 되고 100시간 동안 B2B 사이트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게 찾았는데 가격이 안 맞다. 그래도 무조건 팔아라. 왜? 내가 그 상품 하나로 월매출 3,000, 5,000 팔아주면 어차피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쌓아서 다른 도매처랑 컨택을 하기도 쉬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잘 팔아주겠다 이거랑 나 쿠팡 월매출 1억 셀러다 라고 말하는 걸 다르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품은 이 방법밖에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상품 등록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면서 매주 3개, 4개씩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향이 2개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도매국에 널려져 있는 상품 등록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기획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시고 한 달에 하나 내가 찾아서 등록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매국에 널려있는 걸로 한 이렇게 등록한다. 이렇게 가시면 좀 더 좋습니다. 다음 송땡종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 30일 매출 얼마나 나오시나요? 1800. 오! 자, 대표님들도 다 박수 한 번씩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최근 한 달 등록 몇 개 하셨나요, 대표님? 3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나오시나요, 대표님?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 네. 민땡준 대표님. 네. 오, 대표님은 월 매출 얼마나 나오나요? 700만 원. 오. 대표님은 궁금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 제품이 쓰레기인지 잘 팔릴 건지 반품이 많이 될 건지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올렸을 때 한 달이 지난 뒤에 어차피 고객분들이 판단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 물건 한 달 팔았는데, 2달 팔았는데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나온다, 10% 이상 나온다. 그럼 그거 계속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제품 같아 보여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고객들의 몫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팔았던 물건이 칼갈이였는데 칼갈이 제가 딱 보자마자 네이버 1등 제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리뷰 9,000개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해야지 해서 제품 주문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멋지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팔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2주 뒤에 물건이 왔죠. 물건이 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이제 칼 가지고 토마토 사가지고 갈아봤죠. 토마토 자르고 갈고 자르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칼이 안 갈린다. 내가 2주간 진짜 개멋지게 만들었는데 물건을 봐보면 칼이 안 갈려. 칼이 안 갈리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50만 원치를 시켰고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니까 주부 고객님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새 칼이 된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리송했죠. 아니 이게 칼이 안 갈리는 칼갈이인데 왜 좋아 죽지? 그래서 그게 이제 3개월 만에 1등을 하고 그때 월순 수익 700만 원을 그때 벌었었는데 그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 제가 테스트했던 칼이 그만큼 헌 칼이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주부가 아니니까 칼에 대해서 감도를 모른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치를 직접 평가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등록해서 고객한테 맡겨라.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품질에 신경을 쓰지 말고 팔아보고 한 달 지났을 때 아니면 광고비가 조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순이익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흑자가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 적자면 접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이땡해 대표님. 네, 대표님 매출 얼마 나오시나요? 1200. 오, 오르신 건가요? 좀 떨어진 거예요. 좀 떨어졌다. 등록은 몇 개 하셨나요? 오, 왜 떨어지는지 알겠죠? 화이팅, 화이팅. 다음, 송땡근 대표님. 네, 최근 한 달 매출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시고, 등록은 몇 개 하셨나요? 못 하셨고, 알겠습니다. 네, 신땡연 대표님. 네. 대표님 매출 얼마인가요? 1,100만 원. 1,100만 원. 오, 오르신 건가요? 12월에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아, 10일 올랐다가 계절 끝나면서 등록 몇 개 하셨나요? 8개. 8개. 알겠습니다. 공땡은 대표님. 대표님 매출 500만 원에 5개. 5개. 오, 등록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볼 때는 네.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네. 진행 속도가 너무 일단은 디자인 필사를 하세요. 디자인 필사. 그러니까 디자인 필사가 제가 말씀 맨날 드리는 그 자사몰 있잖아요. 거기 상세 페이지를 따라 그리기 하시면 돼요. 따라 그리기. 그러니까 망고보드에다가 얘네들은 글을 메인 카피는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서브 카피는 이 정도로 하고 가운데 정리를 하고 색깔 뭐 하고 그 다음에 비교 컷 비포 애프터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를 따라 그려보세요. 매일 1시간씩.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따라하기 힘들다. 그거는 그냥 복붙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사진 같은 거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배치 어떻게 하는지, 배경 어떻게 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그리는지 이런 거를 따라 그리기를 1시간 동안 하시면 아마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은 그냥 부업이신 분들은 한 달에 10개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땡수 대표님. 대표님 한 달 매출 얼마시죠? 7천만 원.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등록 몇 개 하셨나요? 네? 8개.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땡수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개 잘해요. 매출이 7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대표님은 아마 그 다른 마케팅이나 아니면 네이버 그 다음에 상품 기획하고 하면 진짜 월 매출 5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표님은 월 매출 5억이 나와도 안 이상한 상세 페이지예요. 근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 정도로 잘하는 분도 한 달에 8개를 한다니까요, 등록을. 대표님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겠죠? 한 달에 8개 등록을 안 한다. 하루에 그렇죠? 9시부터 11시까지 일을 안 한다. 주 6일 일을 안 한다. 심플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마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